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뜻은 우선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1이 아니고 양수다. 실수 x에 대해서 a의 x제곱은 하나로 정해지게 된다 라는 것이 지수였었죠. 이때 x에 a의 x제곱을 대응시키는 거는 뭐냐면은요,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결, 짝짓기. 그러니까 1에 1 넣으면은 a의 1제곱 나와요. 2 넣으면 a의 2제곱 나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이렇게 연결된 게 대응입니다. 짝짓는 거. 이렇게 대응시키면은 y는 a의 x제곱이라는 x에 대한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얘를 a를 미치로 하는 지수함수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1학년 때 대응은 함수를 포괄하고 있는 큰 범위였어요. 그래서 대응은 연결시키는 건데, 여기 3개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도 3개가 있어요. 대응은요,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3개, 3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멋대로 연결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 대응이에요. 다 대응인데, 이 대응이라는 것 안에 함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함수는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 넣었을 때 하나가 나와야 돼요. 얘는 요 하나가 2개로 가는 게 보이죠? 하나가 2개가 나오면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는 하나 넣어서 하나 나오는 게 함수입니다. 이때 이 함자가 뭐냐면은요,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보석함, 보물함 할 때 그 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여기다가 1 넣으면은 곱하기 2라는 규칙으로 2가 나와요.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이때 이 상자에 있는 숫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넣으면은 2가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때 얘를 대응으로 쓰면은 1이 2로 이렇게 연결이 되네. 이게 대응이에요. 함수는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나옵니다. 물론 2가 들어가서 2가 나오는 것도 함수예요. 같은 게 나와도 돼요. 다만 하나 넣어서 하나 나오고 하나 넣어서 하나 나오면 됩니다. 이게 함수예요. 즉 지수 함수도 x가 하나가 들어가면 ax가 하나가 나온다라는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수 함수의 모양은 y는 ax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1이 아닌 양수입니까? a는 양수인데 a는 왜 1이 아닙니까? a가 만약에 1이 됐다. a가 1이면 밑이 1이 되죠. 1의 x제곱은요 1입니다. 그러면 걔는 지수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죠.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수함수라고 얘기 안 해요.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a가 양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은 얘 때문에 그래요. 실수 x. 즉 x에다가 숫자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계산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수 법칙에 지수가 유리수일 때부터 밑이 양수여야지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수에 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써먹으려면 양수가 돼야 돼요. 지수가. 그래가지고 밑은 1이 아닌 양수다.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이제 보이시죠? 양수인데 1이 아니야. 그럼 두 가지 범위가 나오죠? 이쪽 범위하고 이쪽 범위하고 두 개로 갈라져요.
조건이 되는 게, 요때가 밑이 0에서 1 사이가 되고, 이때가 밑이 1보다 큰 두 가지 범위로 갈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요때의 그래프와 요때의 그래프가 모습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려봐요. 그려보면은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 증가해. 계속 올라가. 그리고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계속 감소해. 계속 감소해. 그런데 지수는요, 항상 양수의 형태를 띱니다. 항상 양수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X축하고는 만나지 않아요. X축하고는 만나지 않아요.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선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도 지수 형태는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X축하고는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얘가 100억을 넣는다 해도 100억분의 1이 되거든요. 100억분의 1이라도 0에 되게 가까울 뿐이지 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X축에 점점 가까워진다.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근선. 자, 이 점근선은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점근선은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역은요, 늘 수 있는 x값입니다. 대응했을 때 여기 있는 값들이에요. 여기 있는 값들이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은요, 다 넣어야 돼요. 하나라도 안 넣으면 안 됩니다. 비어있으면 안 돼요. 늘 수 있는 x값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얘를 넣어서 나온 값이야. x를 넣어서 y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나온 y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하거든요. 함수값, 넣어서 나온 값. 이 함수값들을 모아둔 게 치역입니다. 얘가 치역입니다. 얘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지수 형태는 무조건 양수만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러한 치역값을 가지고 있는다. 그리고 0,1. 자, 요거 중요한 점입니다. 0,1. 0,1을 무조건 지나요. 0,1. 자, 이 고정된 점을 지난다는 거 요거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얘도 의미가 나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A. 얘는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1 넣으면 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A를 지나고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요건 얘기했었죠. 항상 양수기 때문에 X축하고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이 1보다 클 때 그래프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X가 커지면은 Y도 커집니다. 밑이 0에서 1 사이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커지면 Y는 감소하고 있다. 감소함수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함수다. 1대1 함수다. 1대1 함수는요, 하나 넣어서 하나 나오는 함수입니다. 하나 넣어서 하나 나온다. 얘를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배웠어요. 1학년 때. 물론 교과서에 따라서 이거에 대우를 쓴 교과서도 있습니다.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거 넣으면 다른 거 나와요. 이 얘기야. 다른 거 넣으면 다른 거 나와요. 1대1 함수다. 자, 이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역함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면서 추가적으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비로소 지수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a분의 1 x제곱. 자, 요거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얘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써진 것은 우리가 y축 대칭이라고 1학년 때 배웠죠. x자리에 마이너스 x 쓰면은 y축 대칭, 반대로 y자리에 마이너스 y 써지면 x축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썼으니까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게 되겠죠. 즉 밑이 역수 관계이고 지수는 똑같다.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정리해 듣고 있으시면 정리 한번 해 두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자, 여기서 또 나오네요. 평행이동. x축으로 n만큼, 그러면은 x 대신 부호 바꿔서 쓰는 겁니다. 평행이동은 x-m을 대입하는 거고요. y축으로 n만큼, 그럼 y자리에 y-n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은 y-n은 a의 x-m 이렇게 쓰시고요. 또 마이너스 n은 이항시키면 되겠죠. a의 x-m제곱 플러스 n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얘가 나오네요.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으면은 y자리에 y-2, x자리에 부호 바꿔서 x 플러스 1 이항해 주니까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 이렇게 평행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에 관련된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칭이동이 나와 있죠.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어요. y자리에 마이너스 y 쓰면은 x축 대칭이동, x자리에 마이너스 x 쓰면은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은요, 둘 다 한 거예요. x자리에 마이너스 x 쓰고 y자리에 마이너스 y 쓰고 둘 다 해주면은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y자리에 마이너스 y를 썼고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줬죠. 그리고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쓰면은 밑이 역수가 되겠고요. 얘는 둘 다 해준 거죠. 마이너스 붙고 역수까지. 그 다음에 좀 더 할게요. 네 번째, y는 x 대칭. 얘는 자리 바꿔서 써주는 겁니다. x자리에 y 써주고 y자리에 x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y는 ax제곱이 x는 a의 y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뒤에 가서 로그 함수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제가 나와 있어요.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대칭을 해주면은 y 대신 마이너스 y를 쓴다 그랬었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y축 대칭, 그러면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써준다. 그래서 y는 2분의 1의 x제곱이 된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해주면은 둘 다 마이너스의 역수까지 둘 다 해준다. x축, y축 둘 다 해주는 게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도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밑에 지수 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관계.
자, 그래프가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A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에는 계속 감소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큰 값을 넣으면은 당연히 큰 값이 나와요. 증가함수죠. 큰 거 넣으면은 큰 거 나와요. 그런데 감소함수는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큰 거 넣으면은요, 작은 거 넣은 거가 반대로 나오는 거죠. 작은 게 큰 거 나오고요, 큰 게 작은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큰 거 넣었는데 작은 게 나와버렸어요. 이게 지금 감소하는 형태의 모습이죠. 그러면은 이 예제를 보면은 3의 세제곱, 3의 루트 2제곱, 3의 1제곱. 그러면은 3이 제일 크죠? 3의 세제곱이 제일 커요. 그리고 3의 루트 2. 그 다음에 3의 1제곱. 그런데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라는 얘기는 분모랑 분자랑 비교했을 때 분모가 더 큰 형태입니다. 얘는 반대겠죠. 분자가 더 큰 형태입니다. 0에서 1 사이일 때에는 반대로 큰 게 제일 작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가장 작은 값을 넣은 게 제일 커요. 3분의 2에 마이너스 1제곱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3분의 2의 0.5제곱. 제일 작은 게 가장 지수가 큰 2제곱. 얘가 제일 작은 값이다. 그래서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면은 부등호 방향 그대로. 큰 거 넣었을 때 큰 거 나온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개념 원리 익히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68번. 다음 보기 중 지수함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거죠. 지수에 미지수 x가 들어가 있는 거죠. y는 a의 x제곱의 형태. 그러니까 지수함수. 얘도 지수함수. 얘는 3차 함수죠. 3차 함수. 그 다음에 얘도 지수함수. 얘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 얘는 2분의 1의 x제곱과 똑같죠. 얘도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비읍 요렇게 4개가 지수함수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을 이제 다항함수라고 해요. 다항함수. 자, 그 다음에 69번입니다. fx가 2의 x제곱, gx가 3분의 1의 x제곱. 그럼 f2는 x에다 2 넣었죠? 2의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4. 그 다음에 얘는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죠?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밑을 역수시키고 2분의 1 제곱은 루트를 씌우는 거죠? 루트 2분의 1. 그래서 2분의 루트 2 여기까지 되겠고요. f-3은 요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쓰는 거죠. 2의 마이너스 세제곱. 역수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역수하고 세제곱 해주고. 자, G0은 여기 G에 x자리에 0 넣는 거네요. 그러니까 3분의 1에 0제곱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3. G3은 x자리에 3 대입한 거죠. 3분의 1에 세제곱. 그래서 27분의 1. 그 다음에 G-2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밑을 역수시키고 제곱해주는 거니까 9. 여기까지 되겠네요. 이러한 값들이 다 함수값입니다. x에 숫자 넣어서 나오는 값이 함수값.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70번 볼게요. 다음은 함수 fx는 a의 x제곱에 대한 설명이다. 네모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그랬죠. 모든 수를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치역은 지수 형태이기 때문에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그랬고요. 밑이 1보다 크면은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오고요.
밑이 0에서 1 사이면은 큰 거 넣으면 반대로 작은 값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입니다. x축. x축을 식으로 쓰면은 y는 0입니다. x축은 y 값이 다 0입니다. 그래서 y는 0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프는 좀 넓게 그릴게요. 자, 3분의 1의 x제곱. 3분의 1의 x제곱이니까 밑이 0에서 1 사이죠. 감소하는 형태죠. 감소, 그리고 지나는 점이 여기가 1이죠. 그리고 1을 넣으면은 당연히 3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자, 이때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 그랬어요. 실수 전체.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양의 실수. 이렇게 안 쓸게요. 이렇게 쓰면은 또 그러니까 정의역은 x를 모아뒀는데 x는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y를 모아두는데 y는 양수. 이렇게 되겠고요. 점근선은 x축이 되겠죠? 그래서 점근선은 x축, y는 0.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y 대신 마이너스 y가 써진 거죠. x축 대칭이 된 거죠. x축 대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의 x제곱은 파란색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생기는 애가 되죠. 얘가 x축으로 접었을 때 똑같이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의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죠. x축 대칭.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x를 모아두는데 x는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얘는 여기 x축 밑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치역이 y를 모아두는데 y가 음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은 마찬가지로 y는 0, x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 세 번째는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x자리에 x-1이 쓰여져 있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의 그래프는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가 1이겠죠. 여기에 y는 3의 x제곱. 얘가 x축으로 1만큼 다 이렇게 간 거야. 1만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 그래서 0 넣으면은 여기가 이제 3분의 1이 되겠죠. 여기가 3분의 1. 그러면은 정의역은 모든 숫자 다 넣을 수 있어요. x는 실수. 치역은 x축 위쪽에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양수. 그 다음에 점근선 y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요게 이항했을 때 y-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여기가 1이고 근데 얘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1에서 이만큼 올라가면 3이에요.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이 점근선도 두 칸이 올라가요. 두 칸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의역은
정의역은 실수가 나오는 게 맞고요. 모든 수를 다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여기 2보다 위쪽에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y를 모아두는데 y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0보다 큰데 거기다 2가 더해졌으니까 당연히 2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점근선은 y축으로 올라가는 거는 점근선도 그대로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y는 2. 요게 바로 점근선이 됩니다. 자, 그래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전에 0,1을 지난다. 요거 중요한 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선생님이 하나에다가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요게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1이에요. 그리고 1을 넣으면은 2가 나와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럼 1 넣으면 3 나와야 되죠? 제가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1 넣으면 3 나와요. 즉, 얘가 여기 0,1 이 고정되어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오른쪽에는 밑이 큰 애가 더 높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점의 왼쪽에 있는 부분은 더 밑에 있어요. 요게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0,1이라는 이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그래프 그리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가 다 되셨으면은 72번 볼게요. 자, 요거는 3의 3분의 1제곱이죠? 자, 얘는 3의 제곱이에요.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2제곱, 즉 3의 2분의 1제곱이에요. 그러면은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큰 쪽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4제곱근 9가요. 세제곱근 3보다 큰 수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에는 큰 게 반대로 작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5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 5분의 1의 0.5제곱보다 큽니다. 지수가 작은 쪽이 더 크다.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 여기까지도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1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함수 y는 3분의 1의 x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1,0을 지난다? x에 1 넣으면 0 나옵니까? 이거죠. 아니죠. 1 넣으면 3분의 1 나오죠? 3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이 아니라 x축이죠. x축. x축. 틀렸고요. 그래프는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요 그래프는 감소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x축을 절대로 뚫고 지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3, 4분면 지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아니죠. x값 증가하면 그래프 따라서 감소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디귿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바로 볼게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첫 번째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는 y는 2의 x제곱에서 지금 x자리에 x-1을 썼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 이항하면은 y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y축의 방향으로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자,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점근선도 같이 따라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럼 점근선도 밑으로 하나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y는
2의 x-1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정의역.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x를 모아두는데 x는 실수. 치역. 치역은 여기 있는 이 점근선 위쪽으로만 그려지고 있죠? 한 칸 내려온 거. 그러니까 y를 모아두는데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가 무조건 양수 형태죠? 지수니까. 0보다 큰데 거기서 빼기 1 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x축으로 y축 대칭이 된 거죠. y축 대칭이 되고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3분의 1 x제곱이라고 보는 게 편하겠죠. 얘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얘가 이제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얘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럼 한 칸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1이었으니까 2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y는 0이었다는 점근선이 같이 한 칸 올라가서 1로 가겠고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x는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얘가 y는 1이라는 이 점근선 위쪽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y를 모아두는데 y는 1보다 큰 거, 큰 실수. 그 다음에 점근선은 y는 1.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밑에 확인 체크 73번, 74번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자, 다 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체크 7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함수 y는 5의 x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5의 x제곱의 그래프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요렇게. 자, 그럼 기억 0,1을 지난다. 그죠? 0 넣으면은 1입니다. 여기죠, 여기. 0,1. 기억 옳은 얘기고요. 점근선은 x축이죠. 점근선은 x축.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증가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잠깐 적어줬던 거죠. 요게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거 넣으면 다 다른 값이 나옵니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넣으면 다른 거 나온다. 1대1 함수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여기 옳은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4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 자, 이 정의역, 치역, 점근선은 따로 얘기 안 할게요. 그래프 그리면서 거기 한꺼번에 다 표현하겠습니다. 자, 1번. 요게 2분의 1의 x제곱이죠. 2분의 1의 x제곱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이때 y축으로 한 칸 내려오는 겁니다. 한 칸 내려오고 점근선도 한 칸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이제 치역이 되겠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원점 대칭한 거죠. 둘 다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죠. 자, 그러니까 2의 x제곱.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원점 대칭, x축 대칭하고 걔를 다시 y축 대칭하고 자,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y축 대칭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점근선은 y는 0 점근선이고요. 치역은 0보다 작은 쪽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x축으로 두 칸, 한 칸, 두 칸, y축으로 마이너스 한 칸. 그러면은 밑으로 한 칸 내려갔기 때문에 점근선도 밑으로 한 칸 내려가겠죠. 그래서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한 칸 내려가면은 원점 지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프는 4분의 1 x제곱, 4분의 1 x제곱의 그래프가 x축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도 2만큼 평행이동이네요. 자, 그러면 4분의 1의 x제곱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되겠고요. 얘가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두 칸. 그러면 위로 두 칸 올라갔으니까 점근선도 두 칸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y는 2가 되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치역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요게 3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요렇게 쓰지 말고 마이너스로 먼저 뽑아내 볼까요? 마이너스로 뽑아내면은 요렇게 되고 얘 3분의 1의 x-1제곱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한 칸 가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점근선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y는 0. 요게 바로 점근선이 되겠고요. 치역은 y는 0보다 크다. 요게 이젠 치역. 정역은 실수 전체. 자, 그 다음에 6번. 자, 얘는 2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면서 y축 방향으로 2만큼 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우선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가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가 x축 대칭을 해야지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x축 대칭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고 얘가 이젠 y축으로 2만큼 올라갑니다. 2만큼 올라가니까 점근선도 따라서 두 칸 올라가는 거죠. 점근선 두 칸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에 점근선이 생기겠고 얘가 두 칸 올라갔으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치역은 2보다 작은 거 밑에 쪽에, 그 다음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고요. 점근선은 y는 2.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필수 예제 3번 보겠습니다.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럼 x 자리에 x-2를 대입하는 거죠.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y 자리에 y-1을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y-1은 2의 x-2제곱 될 것이고, 이항에서 y는 2의 x-2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평행이동한 후 x축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쓰세요 라는 것이라고 했죠. 다시 대칭이동을 해주면 마이너스 y는 2의 x-2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그래프의 식이 이렇게 됐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x 마이너스 2제곱인데 여기는 x제곱이에요. 그럼 쪼개겠다라는 얘기고요. y는 마이너스에 2의 x제곱 빼기니까 나누기죠. 나누기인데 그냥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에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역수의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의 값은 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 b는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필수예제 4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다. fa가 m이다. x에 a를 대입한 형태죠. 그러니까 3의 a제곱이 나오는데 요게 m. 그 다음에 fb가 n이니까 3의 b제곱이 n.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a 더하기 b가 4다. 그러면은 지수끼리 지금 더해져 있으니까 곱할 겁니다. 3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은 m 곱하기 n 되겠죠. 즉 3의 a 플러스 b제곱이 mn이 된 거고 a 더하기 b가 4라고 그랬으니까 3의 4제곱이 mn. 우리는 mn의 값을 구해야 되네요. 3의 4제곱은 81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밑에 확인 체크 75, 76, 77 지금 한번 풀어주시죠. 자, 다 되셨으면 확인 체크 75번 볼게요. 함수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후 자, 그러면은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그럼 x자리에 x 마이너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자리에 y 플러스 2 그러니까 y는 3의 x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평행 이동한 후 원점에 대하여 대칭 다시 대칭 이동하네요. 원점 대칭이니까 x, y 둘 다 부호를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y는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되겠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y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세제곱 플러스 2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a는 요 마이너스에 3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b는 요 뒤에 상수항 플러스 2가 되겠네요. b는 2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보도록 하죠. 함수 y는 3분의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후 자, y는 3분의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그럼 y는 3분의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이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씁니다. y는 3분의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두 점을 지난다 했습니다. 지난다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m을 먼저 대입을 해주면 m은 3분의 2에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2제곱 9분의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n을 지난다. 그러면은 n은 x에 이제 2를 대입하면 되니까
3분의 2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제곱 되네요. 2분의 3 역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mn의 값은 얘네들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9분의 4 곱하기 2분의 3 해주니까 따라서 mn의 값은 3분의 2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7번 보도록 하죠.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선 여기가 1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0,1 지난다는 거. 자, 얘가 1인데 x랑 y랑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 넣으면은 b가 나와요. 근데 1이 나왔죠? 그럼 b도 1이에요. 그러면은 1을 대입하면은 2의 1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2가 되겠고요. 2를 대입해주면은 2의 2제곱이니까 4가 나오겠죠? 그러면 x하고 y하고 같아지는 거니까 얘는 4가 된다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는 1, b는 1, c는 2, d는 4. 요거 다 더하라는 게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8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 세 문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필수 예제 5번입니다. 다음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의 0.5제곱. 자, 여기 3의 세제곱이죠. 세제곱인데 여기는 제곱근이니까 3의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얘가 3제곱이에요. 3제곱인데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2제곱 되겠죠. 그러면은 3의 0.5제곱은 3의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러면은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큰 게 제일 크고 작은 게 작은 거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증가함수 형태니까. 그러면은 제일 큰 게 2분의 3. 얘가 1.5. 그래서 루트 27이 제일 크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은 0.59, 3분의 2는 0.6666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제곱근 9가 두 번째, 가장 작은 게 3의 0.5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밑이 0에서 1 사이예요. 밑이 0에서 1 사이면은 지수가 작을수록 크다 했죠. 근데 지수가 다 마이너스니까 숫자가 가장 큰 게 제일 작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1에 마이너스 4제곱이 제일 크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0.1, 얘가 마이너스 0.5니까 그 다음 얘가 두 번째로 작은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거다. 0.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제일 작은 게 0.1에 마이너스 0.1제곱.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필수 예제 6번 볼게요. 함수 fx가 2분의 1에 x-1제곱 더하기 3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요게 이젠 gx라고 썼지만은 f 인버스 x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ga는 2다. 자,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역함수의 성질에서 x랑 y랑 자리 바꾼 게 역함수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와 2를 자리를 바꿔주면은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f2는 a가 된다. 이러한 성질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f는 알고 있죠, 식을. f2가 2분의 1에 2-1제곱 더하기 3. 그러니까 a는 2분의 1 더하기 3 해서 2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a의 값은 2분의 7. 그 다음에 g 2분의 7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를 t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마찬가지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x값, y값 자리 바꿔준 ft는 2분의 7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에 t-1제곱 더하기 3이 되는 거고요. 이항해주면요. 요 식을 계산할 겁니다. 이항해주면은 2분의 1은 2분의 1에 t-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1은 1이 돼야 될 것이고요. t는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g의 2분의 7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밑에 확인 체크 78번, 79번, 80번 지금 한번 풀어주시죠. 자, 다 되셨으면은 확인 체크 78번 볼게요. 다음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선 여기는 제곱근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제곱근 2의 세제곱 그러니까 2의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0.5는 2분의 1이에요. 0.5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4는 2제곱이죠. 근데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큰 게 크다. 그러면 2분의 3이 1.5니까 얘가 제일 크네요. 그래서 루트 2의 세제곱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3분의 2제곱이 크네요. 그래서 두 번째 게 세제곱근 4. 제일 작은 게 0.5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대소가 비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의 제곱인데 제곱근이니까 2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죠. 약분해서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분의 1의 3분의 1제곱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3분의 1의 세제곱이죠. 3분의 1의 세제곱인데 얘는 4제곱근이네요. 4제곱근. 자, 그러면은 밑이 0에서 1 사이니까 지수가 작은 게 큰 거다. 그럼 지수가 제일 작은 거. 3분의 1은 0.333333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은 0.7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지수가 작은 게 세제곱근 3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1이니까 두 번째로 작은 게 두 번째로 크겠네요. 요게 4제곱근 27분의 1. 제일 작은 애가 지수가 제일 큰 9분의 1, 루트 9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79번 보도록 하죠. 함수 fx는 5의 x제곱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g 25분의 1 곱하기 g 125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g 25분의 1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자리 y자리 바꿔주면은 역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5의 a제곱이 되는데 25분의 1이 5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즉,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g의 125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fb가 125가 된다는 얘기고 얘는 5의 b제곱 125가 5의 세제곱이죠. 5 세제곱이 5의 b제곱과 같은 거니까 b는 3이겠네요. 그래서 g 125는 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 정답은 마이너스 6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80번 볼게요. 함수 fx가 3의 x제곱 곱하기 2의 1-x제곱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g 3분의 4의 값을 구하시오. 자, g 3분의 4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FA가 3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그런데 얘 그냥 대입해도 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식을 조금 변형해 줄게요. 3의 x제곱, 2의 1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지수법칙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분의 1의 x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합해서 x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2분의 3. 자, 그러면은 요 값은 여기다가 이제는 a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3의 a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요 식에서 양변에 2를 나눠주면은 3분의 2는 2분의 3의 a제곱이 되는 건데 요게 지금 역수가 된 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1 나오겠습니다. 자, 요 세 문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연습 문제가 3페이지 나옵니다. 자, 그거는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